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2년 4월 6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간 오전 10시 6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어, 원래 장 초반 코멘트를 진행하는 시간인데, 인버스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시장 전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이렇게 방송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직 목소리가 돌아오질 않고 있어요. 계속 기침이 나오고 그래서 방송 도중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좀처럼 낫지를 않네요. 예. 자, 코스닥 차트를 좀 깔아놨습니다. 예, 코스닥 차트를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예,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제 연준의 긴축 문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연준의 긴축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중국의 방역, 제로 코로나 정책, 이 방역이 좀, 어, 더 강화되는 그런 듯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뭐, 또 한국의 의류에서 뭐 올맞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생쇼를 부리고 있는데, 어쨌든 공급망과 그 다음에 수요 부진, 그러니까 공급망이 지금 그 자료가 나오는 것들을 제가 좀 봤는데, 상하이 물류 병목이 조금씩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관련 기사가 나오고 또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뭡니까? 긴축, 그 다음에 이 중국의 방역 문제, 그러니까 공급망과 수요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죠. 여기 플러스 알파로 또 하나 보실 게 있어요. 예, 뭘 보셔야 되냐면은 바로 이제 원 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0.6%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전일 달러 강세에 따른 원화 약세가 뭐 점쳐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오늘부터 시작이죠. 오늘부터 어떤 게 시작이냐면 신한금융투자가 이제 배당금 지급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4월 달에는 어, 송금이 배당금을 갖다가 반출하는 본사로 보내는 그러한 아, 구간입니다. 4월 달은 그래서 당장 이제 오늘이 4월 6일인데 4월 6일부터 대략 한 셋째 주 한 2주 정도가 피크예요. 2주 정도가 그러면 대략 4월 한 20일께 전후까지는 원화가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배당금을 송출하기 위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환율 부분도 대형주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것이다 라는 거. 결론은 이겁니다. 가급적이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우위고요. 그 다음에 수출주보다는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은 내수와 관련된 그러니까 리오프닝 같은 섹터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이 조금 더 우위일 거다라는 의견은 계속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더 우위일 것이다라는 부분도 당연히 똑같고요. 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뭐 코스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엔 또 개인적으로 퀘스천 마크예요.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섹터들이 지난해 하반기 때 굉장히 강했던 그런 섹터들이에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라고 했죠. 반등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섹터들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어떤 매크로 요인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대 매크로죠.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긴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 봉쇄라든지 이런 어떤 큰 이거 이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미국 정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도 그렇고 마냥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또 빠지지도 않을 거예요. 쉽게 빠지지도 않을 거다라는 거는 또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그래서 음, 뭐 개인적으로 미국 나스닥이다 아니면은 우리나라 시장이나 5월, 6월, 예, 제가 볼 때 한 7월 달까지는 6, 7월 달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코스닥 지수나 아니면은 코스피 지수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예, 주봉을 봐도 그렇고 주봉을 보면은 코스피는 눕고 있죠. 예, 눕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상승을 해주고는 있어요. 예, 상승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줄 것이냐, 20주선까지 90주선과 20주선을 돌파하면서 계속 상승을 해줄 것이냐. 자, 인버스 쪽을 보는 투자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오늘이 궁금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 자, 일단 인버스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바로 이 코덱스 인버스죠. 코덱스 인버스. 이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옆으로 눕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주봉을 보도 예, 90주선에 딱 막혀서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죠. 예,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봉에서 90주선 뚫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더군다나 펀더멘탈이나 모멘텀 그다음에 주변 환경 뭐 주변 환경이 이렇게 내내 똑같은 말이지만은 어쨌든 그게 죄송합니다. 크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예,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냥 뚫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예, 다소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분명히 근데 분명히 한 번쯤은 예, 밑으로 깔고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여기서 중요한 거 예, 코스닥 예, 인버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인버스. 자, 코스닥 인버스를 보면 주봉을 보면은 주봉도 뭐죠? 예, 거의 4주째 지금 누워 있습니다. 예, 4주째 누워 있어요. 얼마면 대충 한 4,300원에서 4,450원 예, 요 사이에서 누워 있는 듯한 그런 표현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이거를 일봉으로 좀 볼게요. 일봉과 코스닥의 일봉입니다. 일봉은 어떻습니까? 전진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버스를 보면 어떻게 생겼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 제가 보는 이 장기선 181선과 그 다음에 241선 예, 요 선에 지금 뭡니까? 딱 붙어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 역배열이죠. 그죠? 예, 역배열. 역배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어떻게 되죠? 역배열에서 바로 뚫지 못하고 지지를 여기가 강하게 지지를 해준다라는 거는 무슨 말을 의미하죠? 코스닥 지수로 따진다면은 저항을 받을 거다. 예, 저항을 받을 거다. 저항을 받아서 더 이상 오르기 힘들 것이다 라는 데에다가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요 패턴이죠. 제가 요거를 갖다가 좀 예, 요렇게 해가지고 좀 보기 쉽게 예, 좀 보여드릴게요. 뭐죠? 이 녹색선이죠, 녹색선. 이 녹색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녹색선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예, 이 181선과 241선 등이 어떻습니까? 옆으로 누워있죠. 예, 눕습니다. 그러면은 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부딪히는 요 구간이 언제죠? 예. 언제냐면은 대략 5월, 예, 5월 내지 6월 달 정도쯤에는 461선을 뚫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수 자체도. 그런데 지수 자체는 뭡니까? 밑으로 빠지진 않고 있죠. 물론 여기서 빠진다 해도 분명히 며칠 1, 2주? 예, 길어봐야 일주 이내에 다시 또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예.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역배열에서 우하향하던 선들이 이렇게 우하향하던 선들이 배를 깔고 눕습니다. 예, 우평형으로 만듭니다.
우평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상황에서 481선, 461선 요 선들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변곡점이라고 좀 부르죠. 변곡점이요. 변곡점이라는 거는 뭐죠? 이게 어디든 간에 꽉 막혀버리면 방향을 정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지를 받고 위에서는 저항을 받으면서 이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하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어느 한 방향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은 저항선 자체를 뚫어버리기 때문에 혹은 지지선 자체를 뚫고 내려가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높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한번 내리 깔고 올라오는 것도 어, 염두에 둘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즉 지수가 아니라 가격적인 측면에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4천원 부근까지 5월달 정도쯤에 한 번쯤 지수는 튀어졌다가 소강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소강 상태를. 그래서 이게 일봉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 보시면은 코스 이 코스피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죠? 코스피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듯 싶지만 비슷하게 움직이는 듯 싶지만 뭐죠? 쉽게 떨어지지 않고 오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다라는 건 지수가 빠지는 거죠. 그럼 분명히 또 저항을 받아요. 저항을 받고 떨어진다 해도 어딥니까? 밑에서 또 완만하게 한 번쯤 한 번쯤 떨어지더라도 완강하게 버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이 선들이. 이거를 지수 단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지수 단으로 비교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죠? 60일선에서 밀리고 있지만 한 번쯤 뚫고요. 한 번쯤 뚫고 416일선 416일선 416일선이 지금 현재 아마 5월달 6월달 가면 한 2,900포인트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코스닥이 좀 정체되고 밀리는 듯 싶을 때 오히려 코스피가 5, 6월 달에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보느냐? 5월 달 신정부가 들어서잖아요. 차기 정부가. 그죠?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은 여기에 관련된 어떤 정책 관련주들이 강세가 나오면서 그리고 뭐 이제 연준의 FOMC에서 FOMC 오늘 아침에도 좀 간단하게 올려드렸는데 이 FOMC에서 기존에는 0.5% 포인트죠. 그게 뭐 5, 6월 혹은 7월 두 차례 연속 혹은 세 차례 연속 이것만 가지고 이슈가 돼서 이제는 뭐 그래 0.5% 포인트 오르는 건 거의 당연해. 한 두 달은 무조건 오를 거야.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완연하게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관건이 뭐죠? 어제부로 이제는 QT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QT 쪽으로. 그죠? 이 QT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요게 5월 달에 확정이 되면은 확정됐어.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는 거야. 뭐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연준의 긴축에 대한 시장의 어떠한 압박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완화되면서 반등이 잠시 1, 2개월 정도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6월 달까지는 기술적으로도 인버스라는 차트, 요 차트만 가지고요. 인버스라는 차트만 가지고서도 한번 쉽게 이렇게 풀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인버스만 가지고도 5월 달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5월 달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밀려도 다시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코스닥 지수는 밀려도 다시 오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쯤 튀어줬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가설이 가능합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더 명확하게 보여요. 코스피 같은 경우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6월 달 정도쯤 되면은 지수가 좀 답답한 정체 현상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6월 달에는 반짝 코스피가 났다가 6월이나 7월 달 정도부터는 답답한 흐름이 나오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코덱스죠.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그 인버스 쪽에서 상승, 인버스 쪽에서 상승. 이건 달리 말하면 지수가 조정.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러나 어차피 뭐죠? 방향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빠질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를지 뭐 아니면 그냥 그대로 빠질지 오를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판단한다는 거죠.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단은 5월달 내지 6월달까지는 일단 큰 변동 없이 큰 변동 없이 지금과 같이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좀 안정적인 그나마 안정적인 떨어지지만 않으면 사실 안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8분 9분 이내에 끊으려고 했는데 벌써 또 15분이 넘었어요. 긴 방송이었습니다.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